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 파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약간 울리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AI 이런 기반의 회사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말하는 빅데이터, 뭐 그리고 AI 이런 기술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 금융권들의 회사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저희가 실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젠 이게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숫자를 들이밀 필요도 없이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AI가 도입되는 분야들을 보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특히 이제 리스크 평가 부분을 시작으로 재무 분석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어떤 금융에서의 아까 그 코어 영역과 디스트리뷰션 영역을 얘기하셨었는데 금융에서의 매니팩처죠. 트레이닝에까지 투자 관리와 트레이딩의 영역까지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런 고임금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단순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이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면 뭐 의사라든가 IBM 왓슨이 가장 먼저 이제 의료 정보 쪽을 파고들었었죠. 금융 쪽에서는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이 투자와 트레이딩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빠르게 침투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또한 이런 투자의 영역들에서 직접 침투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캐슈어라는 회사가 이제 로보 애널리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유가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어떤 회사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고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과거에 그 영향을 받았으며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레포트를 쭉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분석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이만큼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 정도의 인 상황에서는 어떤 영향들이 다음에 일어날까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가 익숙한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기반의 그런 레포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회사들이 속속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들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는 본인들의 회사의 정체성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제 기술회사라고 표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보험의 영역에서도 중국의 사례를 본다면 텐센트와 일본의 경우에는 AI 왓슨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에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텐센트랑 위뱅크는 14억 명의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고 그렇고 아직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의 신용 평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평가 절차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많은 정형 데이터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의 신용 등급을 받느냐는 여지까지 내가 금융 기록들을 다 숫자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확대되는 것이 저는 AI가 도입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례대로 SNS에 내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 왜냐하면 관계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보통은 이 대출금을 갚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의 방법이 룰 베이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 플러스 1은 2야라고 한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이제 학습 기반으로 특히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SNS의 활동을 벌이는 사람은 대략 이 정도의 확률로 대출금을 잘 갚더라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신용 평가들이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챗봇을 통해서 아마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실망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챗봇들이 별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챗봇 기술 회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을 이용해서 뭔가 커스터머의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면 역시나 바보 같은 대답들과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저는 이 주말에 답답해서 아예 그 인도에 있는 그 콜센터와 통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챗봇이 워낙 멍청하게 대응을 해줘서. 근데 이 큰 변화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챗봇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n개의 그런 질문들과 n개의 답변들을 정해놓고 그걸 매칭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습 기반이고요. 이 학습 기반의 그 챗봇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더 멍청할 겁니다. 왜냐? 이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지까지 많은 그 고객 대응을 했던 음성 데이터들이 저희도 실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거를 학습시키기 잘 정돈된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나온 많은 챗봇들은 사실 아직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응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응답률이 90%가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챗봇인데요. 9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0개 물어보면 1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를 전혀 해결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아마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앞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고객의 경험을 익히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업계에서 선두로 나가는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능이 멍청하다고 해서 고객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도입 안 해라고 하게 되면 계속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그 데이터 양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어딘가 사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힘들게 얻은 고객의 그런 데이터들을 남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저는 금융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고객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챗봇 같은 경우도 빨리 도입해서 그 얘가 똑똑해질 때까지 인내해서 키워내는 것이 되게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에서의 또 한 가지 큰 변화인데요, 사실 기존까지는 자, 딥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희 그냥 알아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도 몰라.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술의 흐름이 explainable AI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금융권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 기술을 도입할 때 이게 AI니까 믿고 따라가는 금융권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 금융권에서의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그 코어 밸류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술, 이 기술이 결국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게 AI다, 딥러닝이다가 아니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술이다가 향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회사 또한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것을 고객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 빠지면 왜 빠지는지, 리밸런싱을 채권 비중을 늘리려는데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일이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비용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걸 기술로 해결하느냐, 이게 저희한테 또 숙제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숙제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저희 회사 사례를 기반으로 좀 AI의 그런 그 금융 혁신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로보 어드바이저가 뭔지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모바일 프라이빗 뱅커예요. 원래는 이게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풀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미국의 경우에는 7억 이상, 한국의 경우는 대략 평균 5억 이상의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단돈 100원, 100만 원밖에 없는 고객,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 10만 원 고객마저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글로벌 투자, 그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배분하고 또 안정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 PB들이 하는 것에서 제일 정말 제대로 된 PB들이라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자산을 지키는 것이 투자의 제일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를 대중들에게 해주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AI가 주식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AI가 주식을 찍어주고 그 주식이 대박이 나고 고점에 있는 거 딱딱 타이밍 잡아서 투자시켜 준다면 저희 회사가 나름 업계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마 수조 원의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받아다가 레버리지 확 당겨서 그 투자해야죠. 사실 뭐 이걸 고객 서비스로 냅니까? 그런 마법의 요술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AI 특히 이제 그 로보어드바이저가 마법의 그 로봇이 내 투자를 잘해줄 거야라고 믿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대생 K양 스포츠카 탄 사연 이런 것들 클릭해 보면 인공지능이 투자해줘서 400만 원으로 뭐 40억 번 사연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고유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단기적인 그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단기이고요. 그리고 자금이 커지면 보통 그 알파들이 많이 이제 훼손되거나 그리고 보통 레플리케이트 되는데 고유자산으로 다들 운영합니다. 실제 그런 방식들은요. 그래서 서비스로 잘 안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뭔데 이렇게 커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들의 관계, 이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각 국가들에서의 자산들, 그 위험 자산, 안전 자산들의 관계를 정의해서 서로 간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최적의 사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깎아먹기도 해요. 채권이랑 주식을 섞고 또 서로 상관관계 움직임이 다른 애들을 섞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 기대 수익을 가져가고요. 대략 이 글로벌 GDP 성장에다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 정도. 그러니까 지수 투자를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략 그 기대 수익률 7% 정도를 타겟으로 본다고 하면 작년에 S&P 500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지수예요. 미국 지수에 전 귀찮으면 그냥 S&P 500 그 ETF 하나 사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작년 12월에 그 19% 빠졌습니다. 여러분 10억을 투자하면 2억이 거의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19%가 빠졌을 때 여러분 그걸 버티실 수 있나요? 가장 건강한 지수거든요. 10년 뒤에 S&P 500이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데 저는 제 전 재산에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60%가 단기적으로 빠졌어요. 반토막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배분해야 되고요. 그게 단지 국내 자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80%가 국내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배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부자들의 전유민 이런 투자를 글로벌하게 아까 대중들에게 전파해 준 게 로보어드바이저 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업이 커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AI가 너무 주식을 잘 찍어줘서가 아니라 고객들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투자를 선호하게 고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방향의 투자 흐름이 움직여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국민연금을 믿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내가 붙는 만큼 탈 수가 있나? 라는 걱정이 드는데 저희 밑에 세대는 더 심하겠죠? 게다가 저희 저성장 저금리가 돼서 과거에는 자산관리가 우린 필요 없었어요. 왜냐? 집 사서 대출금 갚아야죠. 그게 자산관리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자산관리고 여전히 유효해요.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는 나라에서는 결국은 저희는 일본처럼 제로금리화가 될 거고요. 이 부동산이 모든 자산관리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월급을 반드시 투자해서 내 노년을 대비해야 돼요. 현재 한국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노인 파산에 직면했다고 해요. 특히 30대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벌게 되는 기대 소득보다 평생 생애 기대 소득보다 생애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87세 평균 수명을 가정했을 때 그래요. 우리 뭐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재앙을 앞서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특히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가 안 돼요. 무위험 자산의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 사회에서의 현실인데요. 저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정했을 때 현재는 약 4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이 커져 있습니다. 2030년에는 40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이 연금 자산이 401k예요. 가장 잘 맞습니다. 높지 않은 수익률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핵심 가치인 고객 맞춤형. 고객마다 사실 성향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펀드가 아닌 나한테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이 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퀀트 알고리즘 기반으로 시작됐던 업이 점점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선도 업체들이 이 AI 기술들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속속들이 보이고 있고, 또 신기하게도 기존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모바일의 채널만 집중하던 것이 하이브리드형으로 이 사람들의 휴먼 터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를 노린 거죠. 왜냐하면 50대나 60대는 여전히 전화가 편하거든요. 또 직접 대면이 편하고요. 시장이 커질수록 이 비대면 채널에서 대면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원래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작됐던 업이 이제는 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거의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업계의 순위를 또 뒤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사들이 이걸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30억의 적자에 1억 주고 회사를 샀어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RA 산업은 퇴직연금의 자산 관리로 확장이 점차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자산을 지켜주는 방향,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포지션하는 예금의 성격의 그런 서비스들을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을 제가 약간 배분을 잘못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라는 미션 아래, 명확한 미션 아래, 특히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보자라는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한 솔루션 기반으로 약 1조 원 이상,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고객과 계약한 기준은 1,400억 이상으로 업계에서는 좀 1위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현재 41명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부터 또 늘었네요. 30% 이상이 박사 석사 인력이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유명한 인더스트리 맵인데, 여기서 또 유일하게 소개될 만큼 여러 가지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 장관상도 그렇고, 이 환경 핀테크에서도 이제 또 수상을 했었어요. 2016년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수상자에서 강연자로 이제 바뀌니까. 네. 우리은행에 500만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줬고요. 이렇게 은행권이랑 같이 이런 협업들을 하고, 증권사인 신한금투랑 같이 저희가 비대면으로 자문을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연금, 개인연금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공모펀드들을 만드는 자산운용사랑 협업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는 이 펀드들을 내서 역시 우수한 성과로 계속해서 꾸준한 좀 성과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이제 단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을 넘어서 보험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해주는 가장 핵심은 저는 고객을 케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수익률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떠나는 때는 수익률이 나쁠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산 관리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거고요. 자기 기대 범위 밖에 일이 벌어지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떠나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험, 변액보험이 처음에 펀드를 설정한 사람들이 50% 가까이 그 펀드 그대로 가고요. 15년 투자 상품에서. 그리고 40% 이상의 고객들이 나한테 보험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떠나서 없어요. 관리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보험은 영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되게 부족한 영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 특히 저희가 투자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활용해서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수한 성과들로 수익률을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을 글로벌 투자로 이끄는 좀 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핵심 역량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익스플레이너블 AI 쪽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내년 초 정도에는 이 투자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AI 기술들을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저희 회사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저희가 혁신 기업 선정이 됐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좀 유일하게 고객들의 이 가입 전자, 특히 계좌 개설하는 게 엄청 불편하고요. 인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 8개의 인증이 있는데 이걸 간편하게 만들자. 근데 간편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보안이 사실 취약해져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로 보안을 늘리고 더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금융 혁신에 있어서 또 저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걸 생각하면 금융권과 또 플랫폼 업자들과 또 금융이나 정부 기관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가 손을 잡을 때
그때 바로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길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좀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